충청북도가 결혼만 해도 100만 원을 주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에 없던 다양한 현금성 대책에 우려도 나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을 두고 구성원 반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충북대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충주 어울림시장 상인들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상인들이 자체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연일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만 해도 100만 원을 주겠다. 또 산후조리비와 대출 이자까지 내주겠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매년 140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쏟아붓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40억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1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주고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군지역 산모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혼모를 위한 대책도 만들어 긴급 생활비와 주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출산 육아수당 1,0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들이 좀 모이고 쌓여서 일단 충북도 내에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이 좀 더 많이 있기를 저희가 희망하는 거고요. 이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인근 시도 인구를 뺏어올 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수단으로만 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양이 없는 이유로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가 가장 큰 비율에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차별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구조적인 해결에 먼저 힘을 써야 할. 충청북도는 결혼과 출산 지원에 이어 돌봄과 다자녀 지원 사업도 마련해 내년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의 양대 종합국립대학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이 예상되지요. 특히 충북대학교 학생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가 교통대와의 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학생과 교수, 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는 충북대 학생들입니다. 입시 결과 차이에 따른 대학 인식 하락이 주된 이유입니다. 충북대학교 위상 실추, 재학생 메리트 상실 등 학우 여러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정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7월 설명회 때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가운데 한 주체만 반대해도 재고하겠다더니 이제는 두 주체가 반대해야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학생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통합은 없는 일로 하겠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했지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자 통합반대연합이라는 학생 조직이 생겼고 단과대 학생회장이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 논의는 지난 5월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했고 다음 달 최종 선정을 앞뒀는데 암초를 만난 겁니다. 대학본부는 애초 발언과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각 주체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며 오는 19일 찬반 투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생들도 당장 오늘 대학본부에 직결해 집단 행동으로 맞서는 등 내부 반발을 가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합 논의에 맞상대인 한국교통대는 구성원별 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내부 의견 수렴을 이제 본격화하는 단계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가 청주시청에 다시 설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청주시청 별관 1층 로비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지난 1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있던 기존 분향소가 철거된 지 나흘 만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4일 시청 내부로 진입해 농성을 벌인 끝에 시와 협의를 거쳐 분향소를 다시 설치하게 됐습니다. 충북교사노조가 교육부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징계 철회 방침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며 정치권과 교원단체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에 맞춰 진행된 상경 집회로 충북에서는 40여 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합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2등급을 받은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지난 5월부터 이용이 금지됐죠. 이에 반발한 상인회가 자체 안전진단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B등급이 나오면서 결국 상인회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제 법의 판단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주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가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서울의 전문업체 2곳에 의뢰한 결과 안전 등급이 B로 나왔습니다. 일부 균열과 누수, 철근 노출이 나타났으나 중대 결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등급으로 나온 충주시의 안전 진단 결과와 엇갈린 평가입니다. 상인들은 충주시의 진단이 시장 3분의 1에 대한 평가였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일부분을 가지고 폐쇄를 했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전체를 할 테니 기다리세요. 얘기했으면 돈 없는 우리 상인들이 이걸 왜 합니까? 충주시는 상인 반발 등으로 다시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새로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시장 3분의 1에 대해 2등급이 나온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더 상향 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낮은 등급으로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법정에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사용 금지에 대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신문에서 충주시의 안전 진단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법정 공방과 별개로 상인 이전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년마다 내주는 사용 허가가 오는 12월 돌아오는 만큼 연장 동의를 하지 않는 강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물 촉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매출액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횟집들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불평을 내비쳤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완도산 전복과 문어, 광어 등 다양한 수산물을 임직원들이 직접 시식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앞장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맘껏 먹고 사자는 겁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국내 수산물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그런 오염 수산물은 없었고요. 이미 시중에서 유통된 수산물들은 아주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정부는 실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고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횟집들은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소비 위축이 눈에 띄고 수산물 소비가 많은 가을과 겨울철을 앞두고 신규 예약이 줄어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매출을 봤을 때는 한 30-40% 정도 떨어지고요. 이제 전화와 대하철 때문에 소비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일본국의 핵오염수 바다 폐기 즉각 중단하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역에선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야당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안전하다고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야말로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산업계는 노심초사, 소비 추이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청주의 한 도매시장 수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의 수산물 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지난 7월 청주의 한 도매시장 밑구리에서 구충제인 트리클로르폰이 기준치의 4배인 킬로그램당 0.04mg이 검출돼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나머지 수산물은 모두 안전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수온이 오르는 여름철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인 초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오송 첨단 임상시험센터가 어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346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연구병동 80병상과 검사실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신약과 의료기기가 상품화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번 센터 개소로 연구개발부터 임상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오송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창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2일 자정 창문이 열린 다세대 건물 1층 집에 침입해 집주인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요구한 40대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옆방에 있던 여성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사무소가 지난 2021년 철거된 보현재 휴게소 부지를 중심으로 땅에 묻힌 쓰레기를 파냅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사무소는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오는 주말 오후 옛 보현재 휴게소 일대에서 쓰레기 굴취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현재 휴게소는 1968년부터 2021년까지 50년 넘게 영업한 곳으로 철거지 주변에는 유리병과 캔, 비닐류 등의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보현재와 함께 철거된 냉천골과 금강골 휴게소 부지에서도 1.7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영동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 전용 숙소 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전략의 하나로 올해부터 숙식 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 숙소 리모델링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까지 외국 일손을 초청하는 것으로 올해 영동군에는 170명이 84개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서며 7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17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물가지수 흐름은 올해 1월 5.6%를 기록한 뒤 7월 2%까지 7개월 연속 상승폭이 줄다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가 20.1%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섬유 제품 7.8%, 농산물 6.3%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석유류 물가는 12.4%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괴산군이 지역화폐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괴산군은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점포당 연 75만 원 한도에서 수수료 전액인 매출액의 0.25%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괴산 지역화폐 가맹점 1,400여 곳 가운데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